안녕하십니까. 한국청년주택, 한국부동산자산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부동산 안정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수익용 부동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된 그 소득공제 부동산 벤처기업이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년주택,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청년 등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학생이나 그 외에 사회 초년생 등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과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부동산 벤처기업이고요. 부동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이 자금으로 원룸 건물, 오피스텔 이런 걸 매입을 해서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부동산 벤처기업이고 청년의 주거 지원, 개선, 확대 이쪽이 초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한국 부동산 자산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청년주택은 주택에 초점을 두었다면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 이건 확대를 위해서 한국 부동산 자산을 설립했고 한국 부동산 자산이 한국 청년주택의 모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원룸 건물들 3개뿐만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앞으로 매입할 상업용 부동산, 이게 강남에 있는 건물 매입경이나 상가, 뭐 심지어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 이것도 매입 계획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확대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한국 부동산 자산입니다. 한국 청년주택은 원래 벤처기업에서 부동산 쪽이 벤처기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 확대를 되면서 부동산 벤처기업이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맞춰서 한국 청년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벤처기업 확대에 따른 성공 사례 5개 발표한 안에도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한국 청년주택에서 건물, 원룸 건물 2개를 매입했죠. 22실, 22실 해서 총 44실, 원룸이 444개가 있고 원룸 44개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 원래 2개인데 원래 상월곡동 건물 하나, 공릉동 건물 하나를 매입했고 그 이후에 수유동 건물 이건 이제 32실짜리인데 1층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지금 이제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촌 칼국수 들어가 있고 원래 있던 파스타집 있고 청년주택의 모회사가 한국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주택뿐만 아니고 수익용 부동산, 뭐 상가나 빌딩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 측면에서 한 게 한국 부동산 자산이고 최고 큰 위의 모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 3개입니다. 상월곡역에 있는 상월곡동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릉동 건물, 그 다음에 수유동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명할 때 저희가 이제 청년주택이고, 근데 이제 상월곡역은 내리면 상월곡역에서 한 100m 정도면 바로 보이고요. 그 옆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 쪽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서 동덕여대가 근처에 있거든요. 5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22실인데 대부분 절반 이상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원룸 안에 시설 들어갈 거, 뭐 냉장고니 세탁기니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책상, 뭐 침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릉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릉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1분 거리고요. 1분도 빠른 거리면 1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있죠. 이게 과학기술대학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기는 남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도 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는 또 직장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유동은 전철에서는 좀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국립재활병원이 있어서 거기 근처에서 바로 사거리에 가면 가장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32실인데 딱 봐도 거기서 제일 좋은 건물 찾으시면 그게 저희 건물입니다. 거기는 이제 학생들 위주보다는 이게 거기 지역의 거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좀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 뭐 여학생 축구 선수들 이게 좀 다양하게 입주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식당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래된 그 파스타, 이런 피자, 좀 수제 피자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고요. 새로 들어온 이제 집은 등촌 칼국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주변에 지금 줄 서서 먹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오피스텔 하나 강남에 있는 삼성역 주변에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들어서 공실이 많이 증가했죠. 다른 데 못지않게. 왜냐하면 코로나 되니까 대학들이 비대면 그 수업으로 다 전환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 원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전체 공실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경에 비해서는 뭐 지방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적은 숫자죠. 다른 데는 보니까 50%로 뭐 급락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지역도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는 대학 수요뿐만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나 이제 그 도심 수요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가능했는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하는 것도 있고 일부 전하는 것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수업에 따라 다르거나 아니면 이제 5월 달부터 전환할 곳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 공시했을 때 내부 건물들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교체할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0%도 안 됩니다. 10% 미만으로 지금 공실이거든요. 지금 거의 남는 방 없어요. 상월곡역도 방 하나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나갔고 그거 이외에는 지금 거의 공실이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가 지금 끝난 상황이라 다른 거거든요. 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인테리어도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심지어 이제 상월곡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원룸이 또 많이 생겨서 가격을 일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일반 원룸에서 좀 편리하게 되는 수준? 그 정도예요. 이제 수유동 쪽만 좀 면적이 높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원룸으로 세팅되는데 저희가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죠.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월곡역이랑 공릉동은 1분 거리에 있고 그게 이제 압도적이죠, 사실은. 위치가 좋고 또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원룸이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가 많고 그런데 보증금을 상당히 낮춰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니면 전세 금액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낮춰줘서 금액 부담 없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서 다른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부동산 상승기가 거의 꺾였다고 보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수익 쪽에 관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단위로 이미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매입했듯이 계속해서 오피스텔들을 적정 가치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속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떨어져도 좀 보존력이 있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지금도 서울 안에서만 주로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조정기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을 사기보다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일단 몇 개를 모으고 몇 년도에 부동산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는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좀 더 큰 건물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매도 계획은 1호, 2호 주택, 상월곡역과 공동 건물에 대해서는 8년, 뭐 10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전에 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봅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할 생각은 없고요. 수유동 건물은 팔려면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을 뭐 상환 요청이 너무 많거나 근데 이제 일단 팔려야겠죠. 부동산 황금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저희가 1억 1천 정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방법을 찾다가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은 잠깐 내놨다가 다시 해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때여갖고 굳이 이걸 팔 필요가 있냐. 이게 매물 벌어온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해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결정을 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팔 수 있는 상태이긴 해요. 팔 수 있는 상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상황을 봐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굳이 이제 뭐 빨리 팔고 이럴 계획은 없고 정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당연히 지금 팔 생각은 없고요. 그건 뭐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죠. 황금성이. 오히려 추가 매입이 있지. 그건 없고 팔려면 언제든지 팔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욕구가 있다면 그걸 해결할 거고 그 정도를 가지고. 근데 이제 안정성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또 꾸준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출자자들한테는 우리가 부동산 관리가 막상 아주 큰 건물 전문 관리는 좀 모르겠지만 조그만 걸 관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하다 전화가 많이 오고 입주민이 다 오거든요. 다 챙겨줘야 돼서 저희는 사실 이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약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요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이해해 주고 공지해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서 자산 손실 없도록 해드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금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취급하시는 부동산 종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은 저희가 원룸 건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뭐 결혼을 또 옛날보다 많이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뭐 극단적으로 또 이혼하신 분도 또 늘어나고 또 고령화되면 또 독립으로 되거나 또 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크고요. 그게 맞춰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실도 관리를 잘 되고 있다 해서 오피스텔은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강남 건물 같은 특수 입지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있는 가격 영향이 가장 적어야 되니까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강남 쪽을 더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도 강남 삼성역에 위치해 있어서 부동산은 잘 알고 관리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접거리에 있는 그쪽을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주택이 부동산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격의 소셜이죠. 사회적 성격의 부동산 벤처기업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안정된 부동산 투자, 서울 입지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을 띠고 있죠. 황금성도 갖춰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큰 수익을 본다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매매 차익은 팔아봐야 알기 때문에 부동산 벤처기업으로서 만든 이유는 출자자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하는데 가장 안정된 기업이 뭘까 고민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고 저거 이제 또 부동산 법학 석사거든요. 부동산 전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뜻으로 솔직히 말하면 봉사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뭐 엄청 남기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자자 투자자들과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융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소셜 기업을 만들어서 양쪽의 플랫폼 역할과 주거 안전, 그 다음에 소득 공제를 통한 수익 효과, 이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개발 사업하고 차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도 매입한 게 아니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비교하면 이미 상장된 기업과 이제 기업을 만든 스타트업, 창업기업에 투자한 거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3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50%가 훨씬 넘죠. 오히려 60, 70% 되죠. 개발 사업은 그런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개발 사업 대출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이런 토지 건물은 바로 해주죠.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할 때 80% 매입해야지 이제 시작이에요. 20% 매입 안 하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를 매입했다고 끝나지도 않아요. 건물을 올려야 돼요. 한 층 올릴 때마다 대출이나 이게 돼야 되고 다 지어도 끝나지도 않아요.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이 전체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거든. 그게 원금을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P2P 업체들이 부동산 쪽을 많이 했는데 거의 망해 나간 경우가 많았죠. 이율은 높지만 그게 대전 안 되니까. 그런 걸 보시다시피 부동산 기업이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면 본인이 스타트업 하거나 굉장히 공적형 투자자는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저희가 좀 안정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게 안정성 있는 것이지 완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지만 스타트업 투자와 똑같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만드는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는 부동산이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장 안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다르죠. 같은 부동산이라고 칭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투자자, 출자자들에게 안정된 소득 공제를 통한 원금 확보가 우선인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는 주로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 확대를 요하기 때문에 상장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나중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전문회사, 관리회사까지 같이 해나간다면 그때는 상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커지면서 고령화되고 하면서 실제로 임대 전문, 관리 전문만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비슷한 성향인데 지금 저희가 원룸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부분이 왜 저희에게 팔았냐면 물론 일부는 대출이 차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은퇴하신 분이 이걸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20몇 가구 관리하면 임대차 그 거래, 중개, 매매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그 월세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 2년이면 나갔다 들어오지. 또 건물 뭐 수리해달라지. 또 직접 뭐 고쳐야 될 거 있지. 건물이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 그 다음에 이 주변 환경 또 개선을 위한 뭐 해야 되지. 또 임대료 관리에 속썩이지. 국가에서 또 신고해야지. 이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판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이게 소규모 건물, 소형 건물, 중소형 건물 전문 임대회사들이 생기고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이게 기업화돼서 아예 전체 빌딩을 다 하는. 물론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원룸부터 시작해서 투룸, 뭐 쓰리룸 해서 이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지역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는 매입하든 관리하든 그래서 중개할 필요 없이 우리 내부에서 다 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실현된다면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장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 그게 하나씩 실현되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때는 상장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년주택과 한국 부동산 자산은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동산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고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 걱정 없이 좋은 일도 하면서 소득공제 받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나는 안정형 투자자, 원금 확보가 굉장히 절실하거나 조금의 이익만 추구해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자니까 안정 추구형 말씀드린 거죠.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사회에 좀 더 어두운 측면을 밝히는 역할도 하고 또 본인의 수익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